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를 경악시킨 중국산 군함 사건이 그것인데요.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워싱턴에서 시작해 한국 남쪽 조선소까지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뀐 그 경험을 나눠볼게요. 그날 저는 펜타곤에서 울린 비상경보음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국방부 군수 담당 감리관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워커, 바로 회의실로 와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무거운 공기. 모니터에는 쉴 새 없이 CNN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군수지원함 훈련 중 대형 폭발사고 발생.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해군의 최신의 군수지원함이 실전 훈련 중 연료 폭발로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승조원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회의실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해군 담당 장성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제는 해당 함정의 핵심 부품이 최근 원가 절감을 위해 도입한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CNN은 이미 조립 공장에서 수입한 함정, 결국 터졌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과 부품에 대한 논란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호명했어요. 워커, 당신을 특별감리관으로 임명합니다. 대안을 찾아야 해요. 빠르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체 왜 나지?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죠.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받은 기밀 파일에는 이미 대안으로 꼽힌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임무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한국, 그저 조립 잘하는 나라일 뿐. 기밀 보고서를 펼쳐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대안이라고요? 저는 즉시 상관에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한국이요? 그들이 선박을 직접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외주받아 조립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단순 생산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또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가자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워커,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봤나? 그 상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은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조선 강국이야. 이미 우리 해군과도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했고 억지로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죠. 군사기술, 선박 설계, 믿기지 않았어요. 출장 명령서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냥 또 다른 아시아 공장일 뿐이잖아. 뭘 기대하라는 거지. 아내는 제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제임스,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이 알던 것보다 넓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시간 낭비라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와 유럽 업체들과 계약을 맺게 될 거라고. 공항에서 마중 나온 주한미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워커 씨, 내일부터 울산, 거제, 영암 세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중심지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빨리 이 전시용 투어가 끝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질 광경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울산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조선소, 축구장 수십 개를 이어놓은 듯한 규모였죠. 이곳은 초대형 LNG와 LPG선을 주로 만드는 현장입니다. 안내원이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죠. 거대한 선체 옆에 선이 제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배 하나가 마치 떠다니는 도시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장인들은 얼마나 정교하게 작업하는지 용접 한 줄, 볼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의심이 튀어나왔죠. 과연 핵심 기술도 갖고 있는 건가요? 안내원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음은 거제도로 가볼까요? 거제도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해군 함정, 잠수함, 심지어 항공모함 특화 시설까지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로 또 민간 기술이 국방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기술이 우리 군함에도 적용됩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반대로 군사 기술이 민간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영암은 특수선과 유럽 전용 고급선 수출 라인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공장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전략적 기술 중심지였던 거예요.
각 도시마다 특화된 영역이 있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류, 설계, 생산, 테스트까지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보여주기식 아닐까? 정말 핵심 기술을 가진 걸까? 그 의문은 다음 날 한 장인을 만나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0년 용접 장인으로 이름을 걸고 만든다고 했어요. 최명수 기술사. 현대적인 자동화 시설이 가득한 이곳에서 최 기술사는 여전히 직접 손으로 검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동화 시대에 왜 아직도 수작업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최 기술사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내 가족이 타는 배가 아닙니다. 내 이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드는 배입니다. 그 이름이 곧 내 명예입니다.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최 기술사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정교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섬세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가 말을 이었죠. 컴퓨터는 패턴만 볼 뿐이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느낍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용접 부위가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립공이 아니었어요. 장인이었고 예술가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경험과 직관이 있었죠. 이 부분 직접 만져보세요. 최 기술사가 용접 이음새를 가리켰어요.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어요. 마치 하나의 금속처럼 완벽하게 이어져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명예를 만드는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썼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담은 생산 시스템.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 특별한 시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산 내열 패널과 동일한 환경에서 제작된 한국산 부품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죠. 똑같은 조건에서 열 충격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두 금속 패널이 동시에 1000도가 넘는 열에 노출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두 패널 모두 견디는 듯 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패널에서 미세한 변형이 보였어요. 15분 후에는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죠. 중국산은 이미 구조적 변형이 진행 중이었지만 한국산은 여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실험실 내부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중국산 패널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중국산 패널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어요. 불꽃이 튀고 파편이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안전차 폐막이 있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이것은 우리 군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구원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온도 변화에 취약한 부품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죠. 한국산 패널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검수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포항의 철강, 그리고 40년 된 생산 노하우가 만든 기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깊은 통찰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장비나 특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원재료부터 시작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의 총합이었죠. 내구성, 내화도, 용접적 밀도 모두 압도적인 차이군요. 감탄했어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안전 마진을 추구합니다. 그날 저녁 제 메모장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기술의 출발은 철이다. 철부터가 다르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철을 다루는 기초 기술부터 시작된 종합 예술이었던 거죠. 거제 조선소에서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테스트 중이던 시스템에서 갑자기 제어 센서 경고음이 울린 거예요. 뭐가 문제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장 작업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각자 위치로 흩어져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밸브를 잠그고 다른 이는 백업 시스템을 가동했죠. 공조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어요. 산소 라인 압력이 급격히 상승 중. 한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군함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떠올랐어요. 연료 폭발. 그것도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워커 씨, 걱정 마십시오. 지금은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 중입니다. 제 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업자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히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누군가는 스크린을 확인하고 다른 이는 수동 제어 장치를 조작했죠. 딱 3분. 그 시간이 지나자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물었어요. 제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압력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을 위한 프로토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센서는 원래 해군 잠수함에 쓰이던 방산 센서입니다. 엔지니어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우린 방산에서 시작해 민간으로 내려온 기술을 써요. 그냥 배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가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상황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조치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북한과의 긴장 상황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언제든 전시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민간 기술도 군사적 안정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한 상업적 활동이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어요. 엔지니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배들은 우리 국가의 얼굴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 너머로 조선소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첫날, 국방부에서 긴급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철강에서 시작해 방산, 설계까지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생태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가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포항의 철강 기술, 대전의 방산 연구시설, 서울의 설계센터까지. 한국의 조선 산업은 단일 기업이나 도시의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내구성 면에서요. 하지만 제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워커, 당신이 본 건 전시용 시설 아닌가요? 실제 생산 현장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위기 대응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연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의 비상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요. 또한 실험실에서의 부품 테스트 영상도 함께 보여드렸죠.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워커, 당신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소. 우리는 한국조선소와 군수함 공동개발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 결정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기술을 넘어 신뢰로 공조한 한미해양동맹의 상징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중국은 이후 진행된 국제 입찰에서 탈락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통한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우리는 한국의 철강 기술과 위기 관리 시스템을, 한국은 우리의 첨단 전자 장비와 통신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군사 협력 모델이 될 겁니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제 임무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무시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존경과 배움으로 가득 찼어요. 한 달 후,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임무가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한 여정이었죠. 마지막 방문지는 영암 조선소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조선소를 걸었어요. 그곳에서 MADINKUREA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배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POSCO 스틸 인사이드라는 표시도 있었죠. 갑판에서는 마지막 검수를 마치는 기술자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책임감, 자부심, 그리고 역사의식. 한 기술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죠? 그 30년 경력의 용접장인 최명수 기술사였습니다. 워커 씨, 다시 오셨군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이번엔 공식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최 기술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어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는 저를 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엔진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금속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배는 곧 미국으로 출항합니다. 최 기술사가 말했어요. 이 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금속판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배를 만든 모든 기술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걸고 만듭니다. 최 기술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배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명예가 함께합니다.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혼이 깃든 작품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만들어낸 기술력은 어떤 규제나 검수보다 강력한 품질 보증이었습니다. 처음 조선소에 왔을 때는 몰랐겠지만 최 기술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배 하나하나에는 이런 명판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라 책임을 새기는 거죠. 배를 둘러보며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에 깃든 섬세함과 정성. 그것은 단순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집념이었어요. 이제 이해합니다. 저는 감동에 목이 메어 말했어요. 이건 철로 만든 배가 아니에요. 사람의 손, 이름의 무게, 그리고 국가의 신뢰로 만든 배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배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장인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었죠. 최 기술사는 마지막으로 제게 작은 금속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배의 명판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작은 태극기 모양이었어요. 이건 우리 기술자들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기억해 주세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품질을 검수하러 간 출장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한 나라의 정신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검사한 것은 철과 용접 이음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자부심이었죠. 그리고 그 자부심이 만들어낸 신뢰야말로 어떤 금속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왜 한국의 배가 세계에서 인정받는지.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름을 걸고 만드는 장인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이자 자신의 명예였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들 위에는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신뢰로 맺어진 동맹의 상징으로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작은 태극기 모양의 금속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장인 정신이란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품질을 검수하러 갔다가 한 나라의 정신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우리의 함대에도 흐르고 있습니다.